지금 윤석열 후보 얘기들을 좀 더 해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선출되고 난 다음에 지금 선대위 구성을 놓고 지금 난리가 난 것 같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다시 모셔오느니 마느니, 그래서 전권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좀 그쪽에 좀 잘 아시니까 이게 보면은 이 싸움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파리떼라고 얘기를 하면서 파리떼들 다 물러가야 된다 하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보일까요? 국민의힘에서 선대위를 구성할 때. 드럼통에 빠지겠습니까? 왜 이렇게 자괴감 갖지 말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번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여기서 제일 잘 알고 계신 분이 지금 여기서 점수를 만회해라? 그럼요. 제가 봤을 때는 원만하게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권성동 비서실장이 네. 이준석 대표, 김종인 위원장, 윤석열 후보 사이에서 상당한 수준의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견이 조금 있는 거를 시간을 갖고 해결하고, 그게 사람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10명의 명단을 넘겨줬어요. 네. 이 사람들을 써라 네. 라고 했는데 그 안에는 살생부는 없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누구를 쳐라라는 건 없었고, 아니고 이 이 사람들을 사람들을 써라. 써라. 왜냐? 이 사람들을 쓰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아웃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쳐내지 않더라도. 네,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고 10명을 줬는데, 저는 이번에 선대위의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 임태희라고 봐요. 임태희 왜냐면은 실장. 그저께 임태희 전 비서실장이 네. 김종인 위원장, 윤석열 후보랑 3명이 같이 만났어요. 김종인 위원장이 데리고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한테 저 임태희 이 비서실장을 좀 중히 써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선대위에서 중히 쓰라는 얘기는 어떤 직책을 주라고 하는 거냐면 네. 총괄선대본부장 자리를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를 갖고 네. 그 밑에 바로 직속적으로 총괄선대위원장, 총괄선대본부장 네. 자리를 주는 거예요. 그 밑에 사무총장이 선대본부장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총괄선대본부장이 딱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밑에 실무진들을 다 장악하는 거예요. 그럼 김종인 위원장이 총괄선대본부장만 잡고 있으면 네. 모든 선대위를 휘하에 딱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의 뜻이 관철되느냐 안 되느냐는 다른 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임태희 실장. 딱 임태희를 하느냐 안 하느냐 딱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친이계 상임고문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못 잡아먹어서 난리예요? 이번에 홍준표 후보 쪽을 섰고 뭐 친이계라고 해서 서로 다 같이 뭐 의견이 통일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다르다 그래서 이재호 위원장님 얘기하는 거죠? 뭐 포함해서 그 동네가 그렇다는 저희도 뭐 밖에서 거기도 뭐 만난 적이 있으니까. 헤게모니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도 진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헤게모니 싸움 하잖아요. 같은 뿌리지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럼 결국 장관님 말씀은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원장으로 들어간다. 네, 왜냐하면 그리고 네. 김종인 위원장을 빼고 선대위를 뿌린다고 하면 네. 이거는 정말 난장판이 될 것 같은데요. 누가 올 거예요? 네. 누가 선대위원장 자리를 온다고 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래 올 분이 왔구나, 저 사람 말과 권위를 따라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 쪽에서는 뭐가 제일 아팠냐면 막 치고 올라갈 할 때 경선 때 김종인 위원장이 한 열흘에 한 번 딱 나타나가지고 그냥 ICBM 같은 거를 그냥 저 멀리서 빵빵 쏘는 거예요. 그랬죠. 그냥 뭐 툭툭 막 던지면서. 이번 대선은 저 윤석열하고 이재명 싸움이야. 그 홍준표 욕도 안 해. 그냥 빵빵 그런 걸 쏘는 거냐. 아니 윤석열이 될 거야 그냥. 다른 얘기도 안 해. 그런 거에 홍준표 후보가 상당하게 많은 피해를 입었다. 자, 그럼 여기서 좀 반론이 있을 것 같은데 김종인 위원장이 만약에 이제 선대위원장이 된다. 사실 김종인 위원장은 민주당에도 계셨던 분이고 민주당의 전략을 또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대위원장이 되시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김종인 변수는 크게 큰 변수가 아니다. 큰 변수가 아니라고 봐요. 물론 이제 그런 건 동의를 해요. 이제 그분이 이제 미디어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여론에 대한 인식들, 어떤 시기에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좋다라는 것들은 다 인정을 하는데 선거란 그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일정 부분 영향은 있겠지만 김종인 지금 이제 얘기하는 그 정도 급으로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사람은 아니다라고 봐요. 자,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제 어쨌든 지금 윤석열 후보는 엄청난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지율이 거의 막 10%, 막 13% 이렇게까지 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이 컨벤션 효과 언제까지 갈까요? 전 이게 컨벤션 효과가 아니라 그냥 팩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 간다?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일시적인 컨벤션 효과이기 때문에 2, 3주 뒤면은 정상화된다. 이렇게 민주당이 얘기하거든요. 정신 차려야지.
아, 그게 그러니까 아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여론조사를 전문으로 하신 분들이 분석하시겠지만 네. 당의 입장에선 이게 팩트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팩트다라는 게 전제. 그다음에 오늘 전국지표조사에 보면 나오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20, 30대가 엄청 흔들리고 있고 학생층 엄청 흔들리고 있고 흔들리는 요소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했는데 하여튼 지금 이 순간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공략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사람들을 모으고 해서 시장을 공략해서 넓혀가서 이것을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서 복원할 문제지 제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전략을 짜는 거는 빵점이다. 그런데 이미 이재명 후보가 하는 행위, 행태, 정책들을 보면 글렀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문제, 집값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 특히 20, 30대 청년들이 되게 힘들어하니까 네. 결국에 내놓은 얘기가 뭐예요? 주택은 공공재고 토지는 국민 모두의 것이야. 네. 공산주의 하자는 겁니까? 아, 아니, 사회주의 하자는 공산주의라고 겁니까? 할 수는 없죠. 아니 토지가 다 국민 모두의 거라며. 다 공동 소유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 공산주의가 뭐예요? 공동 소유. 공동소유는 아니고 국민 모두의 토지로 계약을 하자는 것이라며. 건데. 요즘 그래도 로그인해서 여기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보다는 잘 알아요. 그냥 공산주의 좀 딴 거야. 차라리 친중해 친중. 중국한테 땅을 넘기라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집이 그렇게 공공재면은 이재명 후보님의 집부터 공공재로 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토지를 국민 모두에게 나눠주란 말이에요. 아니, 알겠습니다. 공산주의라고 얘기했고요. 제가 보기엔 장 의원님이 네. 좀 윤석열 옹호하기가 싫어서 그냥 대충대충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 안 되는 얘기를.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지난번에 이제 만나서 뭐 따로 얘기도 하셨다는데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이 얘기를 하는 얘기는 진심을 얘기하는데 그 진심 중에 하나가 자신은 좌든 우든 신경 안 써. 그리고 여든 야든 신경 안 써. 그것이 국민의 삶이라든지 지금 전환기에서 나라를 보다 한 단계 높여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무조건 다 쓰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레토릭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1년여 동안에 경기도에서 이재명을 보고 그리고 이재명 정책들 그리고 계속 공복론이라든지 그러니까 사회주의라든지 공산주의라든 어떤 이념적인 틀 속에서 그 정책이라는 그런 부분 많이 바라보시는데 아니 이재명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안 하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해도 그런 식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이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잠시만요. 예. 예. 그걸로 해가지고 이재명은 국민들이 주거 문제에 대해서 덜 고통받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어떤 방식이든지 이재명은 I don't care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방식이라니까요. 왜 잘못된 거예요? 주택이 그러면은 어차- 공공재예요? 아니. 우리 집이 그러면 공공재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와서 공공재라는 살수 개념적인 있어요? 틀 속에서 머무르잖아요. 이재명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공공재가 무슨 기본적으로 그것이 공공재도 아니든 간에 국민의 주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건 아무 개념적 틀에서 그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교수님 얘기예요. 같은 경우는 공공재 아니면 사회주의라든지 저기요 여러분 예. 진행자 말씀을 좀 들어주시고요. 지금 여기는 이재명 후보 얘기하는 주제가 아니고요. 지금 윤석열 후보 얘기하는 주제예요. 돌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안 이렇게 돼. 이재명 후보 얘기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되고요. 다시 윤석열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얘기하면서 요거 한번 좀 얘기해 보고 싶어요. 자 지금 2030 당원들이 엄청난 탈당 러시를 벌이고 있는데 사실 2030 특히 남성들의 인기를 독차지한 홍준표 후보가 이제 떨어지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데 뭐 일부에서는 뭐 김재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탈당자보다 입당자가 더 많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1,800명이 탈당했는데 75%가 뭐 2030이다 이렇게 막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탈당하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탈당을 많이 한다고 보세요? 그게 기본적으로 그냥 지지하지 않은 후보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기분 나쁘고 화난 부분이 있어요. 그게 1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자발적으로 홍준표 후보를 당선을 위해서 내가 뛰었는데 안 됐어. 네. 그게 너무 화가 나고 또 하나는 윤석열 후보 측이 본인들이 경선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2030 세대들을 상당히 모욕감을 줬어요. 그들에게. 역선택이야. 너희들은 어차피 민주당 찍을 사람들이잖아. 그렇죠. 이번에 잠깐 그냥 당원으로 왔다가 허준표 막 하면서. 왔다가 그냥 결국에는 본선 가면은 민주당 찍을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역선택 표야. 라는 것과 또 하나는 아이 좋아. 뭐 내가 윤석열 우리 후보가 2030에 뭐 인기가 없지만 우리에겐 이준석이 있어. 이준석이 그냥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하면은 너희들이 어디 가겠어? 그냥 우리 찍겠지. 네. 뭐 문재인 정권
이재명 뭐 별로 안 좋아하잖아. 이렇게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것 때문에 화가 많이 나 계시다라는 그렇군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뼈재명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재명 캠프가 그 탈당한 2030 표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재명 후보가? 가져온다기보다는 네. 뭐랄까요? 없다 그래요, 그냥. 예? 없다. 자신이 없다. 예. 불가능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새 행보를 보면 그런 식으로 예, 엄청 사실 저는 접근하시는 선거 것 같아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세대별 구도로서 보면은 19대 대선까지만, 그러니까 문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40대 이하는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지금 나오는 40대의 지지율처럼 30대도 20대도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네. 지금은 윤 후보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비교로 하면 2030은 여전히 윤 후보에 더 많이 가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세대별로 지역적이라든지 아니면 2년선 그거 빼고 세대별로 구도를 잡아보면은 2030을 더 찍게 하지 못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되기가 힘든 건 사실이잖아요. 힘들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부러 2030을 잡기 위해서 뭔가 행위를 한다는 것이 네. 과연 그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겠느냐.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그러니까 해요.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말씀이 맞는데 예. 내 질문. 예, 그래서 오늘 이재명 후보가 또 이재명에게로 돌아왔다. 안 되겠다. 제가 질문 잘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 얘기 나중에 하고 그러니까. 자, 하나만 제가 물어볼게요. 하면 안 돼요? 예. 코너 속의 코너 다시 들어가야 되겠어요. 자, 내가 책사라면 자, 여성 유권자 사실은 꼭 여성뿐만이 아니긴 하지만 2030 여성들의 표심이 어쨌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 어쨌든 두 분 다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두 분 다 사실 2030 여성들한테 비호감으로 지금 찍혀 계신 분들인데 자, 이 여성 유권자 표 어떻게 잡겠습니까? FGI. FJ를 한다? 예,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 난 모르는데 네. 내 눈에 보이기에는 그룹별 FGI가 제대로 돼 있는 데이터와 흐름이 보이지 않아요, 민주당에. 그러니까 여긴 이렇게 저긴 저렇게라고 했는데 그걸 쓸지 말지를 정해야 되는데 네. 뭘 쓰지 이렇게 생각하는 단계인 것처럼 외부에서는 보여요. 뭐 4분 말씀해 주시겠지만 지금은 세대별 계층별로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는 데이터가 있는 쪽이 유리할 것 같아요. 있는 쪽이 근데 안 보여. 없는 것 같다. 지금 전략 움직이는 전략에서는 민주당이든 캠프든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내가 모를 정도로 잘 없는 것 같아. 이제 여기서 광고 하나 하면은 저희 한겨레가 지금 2030 유권자 FGI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획을.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맞췄죠? 진짜 짜지도 대박이네. 않았는데. 네, 예. 정말 이재명 후보님이 그걸 딱 보시고 좀 약간 판단을 지금 좀 하시면 좋을 것 한겨레도 같아요. 지금 하는 것도 문제지 사실은. 왜요? 너무 늦었다? 아, 늦었죠. 다른 한참 전에. 그래도 지금이라도 해야지. 네? 한겨레 TV가 쇼핑몰을 열었다고요? 마켓 단위가 잘 되면 제 출연료 올라갑니까? 대화하듯이 저랑 대화하듯이 하면 돼요. 그냥 이걸 누구랑 얘기하는 거예요? 저랑. 네. 저희 마케단이 연거 알고 계시죠? 아, 한겨레 TV가 쇼핑몰을 열었어요? 네, 저도 사실 들어가 봤습니다. 엄청 쓸만한 물건들이 많던데 저도 직접 한번 쇼핑을 해보려고요. 근데 이거 확실히 하면 제 출연료 올라가는 거죠? 네, 열심히 쓰겠습니다. 출연 올라간다는 그 믿음이 가십니까? 아, 뭐 전 한겨레를 믿습니다. 한겨레 정기 구독자이기 때문에 한겨레가 저한테 거짓말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올려주셔도 됩니다.